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윈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 CS윈드는 슈퍼사이클의 그 첫 시작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실적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줬고요. 사실 이번에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후년 3년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25년 1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죠. 자,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이 계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좌 수익률은요 106%고요. 그리고 투자 종목은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KSP 두 종목만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현대마린엔진 165% 수익 중, KSP는 2% 손실 중인데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수익이 10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내고 있는 그런 수익 치고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한 2년 내내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멤버분들은 대부분이 조선주의 비중을 싣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나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꾸준하게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 특히나 강조드리는 슈퍼사이클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조선주가 속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 중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현대마린엔진에 큰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심으로써 현재는 100% 이상의 올해 수익률을 내고 계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방, 필승 텔레그램방에 오시기 위해서는 조그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 사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사단 멤버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아카데미입니다.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감하면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필사 멤버 모집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CS인드에 대한 실적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1250억이 나왔어요. 참고로 CS인드의 시가총액을 보시고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시다면은 시가총액은 약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온 거예요. 1년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의 저밸류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게 최근까지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을 당선이 되면서 풍력에 대한 내러티브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에 따라서 실적에 비해서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의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 3천억 원, 내년 3,500억, 내후년 4,200억 이런 식으로 좀 컨센서스 잡혀있는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도 3,500억 가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1,200억, 1,25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투자잔고라던가 특히나 이제 하부 구조물 쪽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올해 내에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시총이 1.8조 원임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부 구조물도 영업이익률 26%로 이게 적자 사업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 사업이었는데 CS인드가 제가 가장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22년 23년, 24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 안 좋을 때 CS인드가 헐값에 공장을 매입을 하고 헐값에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런 가장 비관이 깔려있을 때 가장 싼 가격에 가장 크게 증설을 완료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CS인드의 그런 시장의 턴어라운드 효과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이 2년 된 것이 올해 1분기에 찍혔기 때문에 압도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은 맞아요. 다만 올해 1분기 1,200억 그리고 올해 2분기가 그러면 다시금 극적으로 이제 어닝이 빠질 것이냐 그런 것들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수주잔고와 그리고 수주잔고가 실적으로 찍히는 것을 계산해봤을 때 올해 2분기에도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제가 했을 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CS인드를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어제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보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이때
이때 매수를 해서 현재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일단 가장 시황이 안 좋았을 때 해상풍력에 대한 육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벨스타스 미국 타워 공장을 세웠고요. 포르투갈의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 덴마크의 하부 구조물 전문 기업 블라트를 인수를 하면서 CS인드가 몸집을 굉장히 키웠어요. 가장 시장이 안 좋을 때 몸집을 굉장히 키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2012년부터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멘스 가맹사와도 4조 원 규모의 수주가 나올 정도로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서 심리가 굉장히 깨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육상풍력은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세와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보였던 실적으로 말미암아서 기회 시장이 다시금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이와 비슷한 엄중한 턴어라운드를 말씀드린 기업들이 꽤 있는데 현대건설 말씀드렸죠. 현대건설도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때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역시나 마찬가지죠. 한국전력도 엄중한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솔루션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때 실적 발표와 함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 전에는 조선주가 대표적이죠.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죠. HA중공업 다 이제 턴어라운드 기점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에 들어서야 슈퍼사이클, 빅사이클, 턴어라운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심지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 기회인지 혹은 기회가 아닌지의 판단은 각자가 해볼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2분기 실적까지 3분기 실적까지 보면서 시장에 조금 더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원전이 아니라 신재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을 대폭적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을 꾸준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경우에는 결국 실적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숫자로 다 보여지고 있죠. 최근에 벨사사던가 지멘스 가맹사라던가 이런 풍력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CS인드가 압도적인 실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려왔던 것들이 지금부터 그런 성장이 본격화되는 그런 가장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S인드는 한국뿐만 아니죠. 북미,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 정책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CS인드는 미국 내에서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AMPC를 통해서 매년 1,000억에 가까운 그런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외에 지멘스, 벨사스 이제 글로벌 1등, 2등의 이제 해상풍력 혹은 풍력의 터빈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CS윈드가 기술력 부분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봤을 때 결국 해상풍력 혹은 육상풍력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부러진 것들이 그냥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제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내구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CS인드 타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 강풍을 계속적으로 맞이함으로써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CS인드예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더불어서 타워 쪽에 워낙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의 성장성이 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이라든가 포르투갈 유럽의 생산 기지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고 세웠고요. 덴마크의 블라트까지 인수하면서 블라트가 이제 생산 능력이 1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헐값에 1,000억 이하게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부터의 CS인드의 성장성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풍력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 및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LNG든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가스든 풍력이든 가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력 수요가 지금 당장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LNG와 이제 태양광을 말씀드렸지만 풍력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낮은 생산 단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미국 내 유상풍력 설치 설비량이 확장이 되면서 10기가와트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3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2024년 작년보다도 올해 실적은 역시나 꾸준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제가 봤을 때 3,5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CS인데 작년 실적을 살펴보자면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단기 순이 1,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500억인데 저는 이게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3,5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0%에 가까운 성장성이 올해도 나올 것이고 내년도 나올 것이고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정도부터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육상풍력의 설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CS인데의 그런 그나마 유일한 경쟁사라고 해봤자 중국 기업들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이미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막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국 기업들 대부분이 내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 진출을 해보니까 중국산 제품들을 수입을 하고 보니까 다 망가져 있어요. 중국산 풍력들은 이 불량률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타워가 꺾이는 경우, 타워가 깨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S인들은 전략적으로 8개국 이상에서 이미 생산체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공장이 있고 중국 내에서만 납품을 했었던 중국 기업들과는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면서 미국 내에서만큼은 태양광 쪽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검증한 턴어라운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인데, CS랜드만큼은 중국산과 그냥 맞다이로 경쟁하더라도 그다지 밀리지 않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 유럽 내에서 베트남 쪽에서는 중국산 풍력 업체들이 다 퇴출당하고 있어요. 이게 풍력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풍력의 위치, 거점이 안보 국방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산 위에다 건설하죠. 이 비행기라던가 항구 루트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전력선이 어디에 깔리는지, 해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류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풍력 제품들, 특히나 핵심 기자재들을 수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퇴출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퇴출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퇴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우방국들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1등 기업인 CS인드의 타워라던가 CS인드 하부 구조물이 가장 이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역시나 태양광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CS인드와 같이 핵심적인 기업들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S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사단 10기 멤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4분만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이번에 다 마감되면 당분간 몇 개월 정도는 필승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이고, 모임 장소는 보통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